21년 12월 15일 오늘 상장했죠?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레버리지 상품인데 사도 될지, 그리고 배터리 3사의 주가 분석, 그리고 이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KRX 2차전지 K 뉴딜 레버리지 만원 상장해서 9,900원, 0.8% 하락했죠? 이 상품은 기존에 있었던 이 KRX 2차전지 K 뉴딜 이 ETF의 곱하기 2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위아래로 2배씩 등락을 한다는 거죠. 이 2차전지 K 뉴딜 수익률부터 봐야겠죠. 일단 1년 수익률 30%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배터리 3사가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터리 3사를 추종하는 ETF 수익률이 좋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장기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이 E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배터리 3사 비중이 75%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7개는 소재 기업의 25%를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용 2차전지 ETF다. 그럼 이 ETF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3사 주가 흐름을 안 볼 수가 없죠. 먼저 LG화학입니다. 주가 자체는 이렇게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추세가 하방이라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한때 주도 업종이었다가 크게 상승했다가 올해 1월달 피크 치고 나서는 주가가 하방을 그리고 있어요. 최근 움직임은 코스피보다 약한 움직임이죠. SK이노베이션, LG화학 둘 다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하죠.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할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죠. 특히 최근 움직임은 이렇게 단기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하방으로 열리게 돼요. 지지선 하단까지 일단은 빠질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지금 이 자리 지지 구간 여기를 지켜주느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렇게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지 변곡점에 와 있다.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벗어나 줘야 돼요. 하락 채널을 뚫어줘야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떨까? 이때까지는 LG화학보다 강했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마찬가지로 SK온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이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LG화학과 마찬가지로 하락 채널 안에서 하락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SK이노베이션도 어쨌든 이 하락 채널을 일단 벗어나야 돼요. 일단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다. 삼성 SDI는 어떨까? 3사 중에서 그나마 움직임이 최근에 제일 양호했어요. 덜 떨어졌죠. 하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탈했습니다. 이런 도장 패턴 단기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에요. 내일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중기적인 이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타는 게 일단 중요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의 변곡점에 와 있다. 3사 중에서는 그나마 움직임이 제일 양호하다. 그럼 코스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코스피는 단기 하락 채널을 일단 벗어났습니다. 깨고 다시 눌림 구간에 와 있는 상태죠. 단기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화하면서 여기서 움직이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락 채널 돌파 후에 눌린 구간이다. 자, 아까 보셨던 배터리 3사와 차이점이 명확히 보이시죠? 일단 LG화학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LG화학은 뚫어내질 못했어요. 여전히 하방 추세죠. 최근에 이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면 더 열려있다. 근데 코스피는 일단 최근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하락 채널을 돌파한 다음에 눌린 구간에 와 있다. 지금 2차전지가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산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물적 분할을 했을 때 분명히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자회사가 독립함으로써 지주사로서의 그 할인 부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차전지 산업이 지금 중국 업체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CATL, 중국 업체 CATL이 요즘에 너무 잘 나가죠. 이게 작년, 이게 올해예요. 이 성장률을 보시면은 배터리 사용량이 CATL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LG엔솔, SK온, 삼성 SDI 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장률은 높긴 하지만 여전히 점유율 측면에서 중국 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 2차 전지라는 산업 그리고 전기차라는 산업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물론 크고 작은 이슈들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이.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죠.
3년, 5년, 10년 장기적으로 크게 봤을 땐 말이죠. 그리고 주가라는 게 이렇게 고점에서 다 올라왔을 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특히 장기 성장성이 있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부터 매집을 해 나가야 돼요. 성장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질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믿는다면 주가가 빠질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레버리지라는 거죠. 제가 레버리지 관련된 그런 영상을 몇 번 찍었었는데 특히 얼마 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이 영상 있죠? 여기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TQQQ 3배 레버리지였기 때문에 이 2배짜리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못 보신 분은 한번 레버리지 상품 장단점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레버리지 ETF 2차전지 뉴딜 그 ETF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2차전지 뉴딜이 1% 오를 때 이 레버리지 상품은 2배가 오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2배인 2%가 떨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상승하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가가 하락할 때 장단점을 알아야겠죠. 무조건 2배니까 2배 벌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동성을 볼게요. 최근 3년 동안 코스피 200, 배터리, BBIG 수익률은 배터리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좋았어요.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가장 높았죠. 많이 오를 땐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땐 또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MDD 이건 뭐냐면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을 말하는 거예요. 배터리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50%라는 거예요. 반토막 났다는 거죠.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만큼 떨어질 때 변동성도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은 하락을 했을 때 손실도 2배가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2차전지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변동성 또한 높구나. 근데 여기에 2배짜리 ETF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배가 되겠구나. 이거를 일단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변동성 끌림 현상. 기초 자산이 100, 110, 100, 110 왔다 갔다 똑같은 가격에서 횡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해서 결국 기초 자산은 똑같은데 100인데 본전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이 끌림 현상 때문에 120이 됐다, 98 됐다가 횡보가 길어지게 되면은 똑같이 100이 아니라 93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 구간에서 상승하는 구간 여기서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지 이렇게 횡보 구간이나 하락 구간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맛볼 수 있다. 이런 기본적 특성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차전지 레버리지 ETF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지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2차전지라는 업종 기본적인 성장 산업이죠. 성장주예요. 이미 그 자체로 변동성 높고 수익률 높은 기본적인 그 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그런 분야라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이미 레버리지가 아니더라도. 근데 거기다 또 레버리지를 투자한다?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고수익, 고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갈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예요.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포트폴리오가 10억이다. 여기서 안정적인 자산, 부동산, 그리고 안전적인 우량주, 안정자산이, 우량자산이 비중이 높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ETF 레버리지 곱하기 이 상품에 투자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10억이에요.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이 성장주, 고수익, 고위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그런 투자처,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변동성 큰 자산 비중이 높다면 이미 높은 상태라면 안 그래도 높은 이 2차전지 관련 상품들 곱하기 2배짜리 여기에 투자하면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자체가 너무 고위험을 지향하는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염두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그 전체적인 위험도 수준에 따라서 2차전지 이 2배짜리 레버리지를 투자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투자하더라도 이 비중 많이 가져갈 거냐 적게 가져갈 거냐 전체적인 내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감안해서 결정하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2차전지의 성장성을 정말 높게 본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 라고 한다면 곱하기 2짜리 이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좀 높여야겠죠.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내 포트폴리오 위험도가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 이거는 좀 안정적이고 우량주, 배당주라던가 경기 방어주 이런 형태로 좀 안정적인 방향의 포트폴리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적인 위험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곱하기 2짜리 위험하니까 하면 안 돼. 또는 곱하기 2. 안 그래도 높은 수익률인데 곱하기 2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투자 여부 그리고 투자 비중.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투자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매우 커요. 조정 시에 선별적인 매수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LG화학이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꼭지에서 내가 2배짜리 레버리지를 샀어요. 근데 이때부터 쭉 하락을 합니다. 횡보하면서 하락을 하죠. 손실률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건데, 반대로 내가 비교적 저점에서 잡았다면 수익이 이렇게 났죠? 하지만 실제 수익은 곱하기 2배이기 때문에 훨씬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언제 사느냐, 저점에 사느냐, 고점에 사느냐, 횡보 구간에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이 정해진 자금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레버리지 상품은 횡보나 조정 구간에서 불리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장 추세를 보고 길게 가려면 아예 길게 가야 돼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변동성 끌림 현상 때문에 레버리지 자체가 장기 투자로 갔을 때는 때를 잘못 탔다. 특히 주식 초보분들, 마인드 세팅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차전지 40% 하락이에요. 근데 내가 레버리지 상품을 갖고 있었다면 손실률은 80%가 넘어갑니다. 이거를 버티고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느냐? 각자 상황에 따라서 투자 경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한이 정해진 자금, 내년에 꼭 빼야 되는 자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공교롭게 잘 나가다가 내가 돈을 빼야 되는 시점, 폭락이 왔어요. 그럼 이 하락분을 온몸으로 받아낸 상태에서 손절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린이분들,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는 투자자, 안정지향형 투자자, 이런 분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변동성 끌림 현상, 특히 횡보장, 횡보 하락장, 여기서는 계좌가 녹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적인 특성도 이해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곱하기 2, 곱하기 3 투자 안 해요. 하지만 제 투자 원칙상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살 때가 있어요. 언제냐? 지수가 폭락했을 때, 작년 3월 코로나 때처럼 지수가 폭락하는 그런 시점. 예외적으로 제가 정해둔 그런 폭 아래로 떨어진다면 저는 이때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 3배짜리 삽니다. 이건 저만의 투자 원칙이에요. 레버리지 상품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 처한 상황, 들어가는 시점, 투자 경력, 자금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이 레버리지를 투자한다, 일시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투자 원칙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분명히 좋은 상품이면 틀림은 없습니다. 미래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2배짜리, 시기만 잘 탄다면 굉장히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날의 검, 날 찌르는 독이 될지 아니면 날 살리는 무기가 될지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의 경험, 내공에 달렸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내공 쌓으시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